자, 배우가 된 수아. 화초장 화초장 얻었구나 얻었구나 화초장 한 벌을 얻었다. 초장아 아니다 화장초 아니다 간장 고추장 꾸들장 광장 송장 아니다. 수아가 춤을 추며 놀부 흉내를 냈어요. 와 하하하하. 아이들이 책상을 두들겨대며 웃었어요. 잘한다. 채수아 되게 잘한다. 아이들이 이거 배우가 된 수아 화초장 여기까지 읽었죠. 민간이가 읽었던 거 아니에요? 화초장이. 그래도 이어서 읽을게요. 수아가 춤을 추며 놀부 흉내를 냈어요. 와! 아이들이 책상을 두들겨대며 웃었어요. 잘한다 채수아 되게 잘한다. 아이들이 칭찬하자 영문은 어깨가 으쓱했어요. 수아가 등굣길에 불쑥 마당놀이 흉내내는 것을 보며 영문은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뭐든 외우는 것을 잘하는 아이긴 하지만 한 번 본 놀부전을 그것도 아주 재미난 대목만 골라서 어떻게 다 외웠는지 신기하기만 했어요. 영문은 선생님이 없는 자습 시간에 수아에게 다시 해보라고 시켰어요. 그 뒤로 아이들은 걸핏하면 수아에게 또 해보라고 졸랐어요. 하지만 수아는 영무가 시킬 때만 했어요. 채수아 이제 그만해. 영무가 말하면 수아는 입을 딱 다물었어요. 야, 더 해봐. 흥부가 박 타는 거 해봐. 아니, 놀부가 박 타는 거 해봐. 아이들이 졸라댔어요. 안 해. 수아는 도리질을 했어요. 쫀득이 줄게. 해봐. 병수가 쫀득이를 내밀어도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무가 쫀득이를 채 때리듯 받으며 말했어요. 채수아, 놀부가 박 타는 거 해봐. 자동 인형처럼 수아 입에서 박 타는 대목이 흘러나왔어요.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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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싹 시르렁 시르렁 씩싹. 영무는 쫀득이를 찢어 입에 넣었어요. 쫄깃쫄깃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그만이었어요. 영무야, 쫀득이 왜 네가 먹어? 옆에서 수아가 하는 것을 흘린 눈으로 보던 성남이가 영무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뭐라고? 수아 줘야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수아는 내 친척인데 네가 먹으면 어때?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에 조금 찔리긴 찔렸어요. 그래도 죽을래. 영무가 주먹을 쥐어 보였어요. 성남이가 겁먹은 얼굴이 되어 움츠러들었어요. 영무는 쫀득이 한 줄을 찢어 성남이에게 건네 주었어요. 성남이가 망설였어요. 먹어 임마. 성남이가 쫀득이를 받아 입에 넣었어요. 영무와 성남이는 마주보고 웃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수아를 이용할 생각을 한 건 정말 아니었어요. 영무도 수아가 춤추며 흥부놀부 흉내내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랑도 하고 싶었고요. 수아도 잘하는 게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게다가 수아가 자기 말만 듣는 것도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병수에게 쫀득이를 얻어먹은 다음부터 영무는 수아의 공연을 공짜로 보여주기가 아까웠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수아의 공연이 보고 싶으면 영무에게 무엇이든 주어야만 했어요. 야, 이런 몽당 연필을 누가 쓰냐? 이 지우개는 잘 안 지워지는 거야. 이 풍선은 불기 힘들어서 싫어. 난 쭈쭈바가 먹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받은 것을 영무 혼자 다 갖지는 않았습니다. 수아와 성남이에게도 나눠주었어요. 비록 성남이에게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요. 영무는 아빠가 별로 정한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수아를 계속 데리고 다닌다고 했어요. 다니겠다고 했어요. 영무야, 수아를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 고모가 우리 영무한테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고모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아는 내 사촌이잖아요. 영무는 의젓하게 사양까지 했지요. 영무야, 한 달 지났으니까 수아 데리고 다니는 게 힘들면 언제든 고모한테 말해. 아니에요. 안 힘들어요. 영무는 고모가 수아를 데리고 다닌다고 할까봐 얼른 대답했어요. 언제 아이들이 수아의 공연을 보고 싶어 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소문이 다른 학년까지 퍼져서 더 바빠졌습니다. 최수아가 흥부놀부 흉내를 그렇게 잘 낸다는 게 사실이야? 수아의 공연을 보지 않은 다른 학년 아이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정말? 정말 영무 네가 시켜야만 하냐? 궁금해하는 형들에게 영무는 뻐기는 듯한 표정으로 수아의 공연을 보여주었어요. 맛보기로 조금만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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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쟤 되게 웃기다.
바본 줄 알았더니 별걸 다 하네. 야, 더 해봐. 수아의 공연을 더 보려면 형들도 무언가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영무와 수아의 성남이가 함께 집으로 갔는데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종선이 누나와 선이 누나가 불렀어요. 야, 채수아, 너 춤 좀 춰봐. 안 해. 수아는 종선이 누나에게 맞은 걸 기억하고는 딱 잘라 말했어요. 수아야, 놀부가 박타는 장면 해봐. 영무가 수아에게 말했어요. 형들도 이기지 못하는 종선이 누나가 시키는 건데 수아는 겁도 없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싫어, 안 해. 너 정말 안 할 거야? 맞기 전에 얼른 해라. 종선이 누나가 나무 둥치에 비스듬히 기대 앉은 채로 흘러댔어요. 안 해, 쫑선아. 수아는 종선이 누나의 말을 듣기는커녕 별명까지 불렀어요. 영무는 여차하면 혼자라도 도망칠 생각으로 누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수아야, 종선이 누나를 쫑선이라고 불렀으니 맞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보 같은 게 까불어. 한번 봐줄 테니 얼른 해봐. 안 해, 난 바보 아니야. 쫑선이 네가 바보다. 수아가 겁도 없이 굴었어요. 종선이 누나가 인상을 쓰며 일어섰어요. 영무는 성남이 옆구리를 쿡 찌르며 가자는 눈짓을 했습니다. 벌로 수아를 데리고 다녀야 하는 기간은 끝났으니까 두고 가도 큰 잘못은 아니지요. 어휴, 이게 봐주니까 계속 까부네. 너 맞을래? 종선이 누나가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안 돼, 때리지 마. 성남이가 소리를 지르며 수아가 가로막았어요. 영무는 저 겁쟁이가 정신 나갔다 하고 생각하며 성남이를 바라보았어요. 야, 넌 뭐야? 친척인 열무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저리 비켜. 종선이 누나가 성남이를 확 외쳤어요. 저만큼 나가 떨어졌던 성남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다시 막아섰습니다. 수아가 싫다는데 왜 자꾸 시켜? 수아네 엄마한테 이를 거야. 영무가 보니 성남이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눈을 감아서 보이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야. 성남이와 수아는 죽이 잘 맞았습니다. 종선아, 그만하고 가자. 가만히 보고 있던 선이 누나가 종선이 누나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성남이는 그때까지도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이 겁쟁이, 눈 떠! 영무가 말하자 성남이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갔어? 그래, 갔다 이 겁쟁아. 영무는 성남이를 겁쟁이라고 부르면서 슬그머니 부끄러워졌어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 배우가 된 수화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요, 뻐꾸기 할아버지입니다. 선생님 물 좀만 먹고 할게요. 알로가 달로가 손조. 수아는 강아지들과 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알로기 달로기는 누렁이가 낳은 강아지입니다. 5마리 중 그 2마리만 전박이었어요. 영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던 강아지였죠. 그런데 수아가 그 강아지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강아지 값을 받아 과자 쭈쭈바를 사 먹었지만 전박이는 주기 싫었어요. 영무야, 대신 고무가 꽃사슴 새끼 낳으면 2마리 줄게. 영무가 수아한테 강아지 값 받은 사실을 모르는 고무는 달래듯 말했어요. 이미 값을 받은 강아지와 꽃사슴을 맞바꾼다는 건 아주 수지 맞는 일이기 때문에 영무는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알로기와 달로기는 수아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열무야, 이것 봐라. 알로기가 손 주는 거 봐라. 알로기와 달로기는 수아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학교 갈 때도 따라오려고 해서 한참씩이나 실랑이를 벌이곤 했습니다. 꽃사슴과 바꾸기는 했지만 영무 손에 꽃사슴이 오려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아가 알록이 달록이와 노는 것을 보면 심술이 나서 도로 뺏어서 오고 싶어졌어요. 야, 그것도 못하는 강아지가 어디 있냐? 그리고 강아지가 손이 어딨냐? 발이지. 영무가 줄감은 팽이를 마당에 휙 던지며 퉁명스레 말했어요. 손이야. 수아가 우겼어요. 팽이는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날쌔게 돌아갔어요. 그래, 너 잘났다. 영무는 수아 입씨름을 포기하고 문개를 바라보았어요. 혹시 성남이가 오지 않나 싶어서요. 성남이가 수아 편을 들어 종선이와 맞섰던 일은 영무와 성남이를 서먹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유 모를 심술이나 영무가 며칠 동안 성남이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도 오늘같이 따분한 일요일에 와준다면 못 이기는 척 놀아줄 텐데요. 팽이치기도 친구와 함께 찍기나 오래 돌리기 같은 시합을 해야 재밌거든요. 아빠와 엄마, 고모는 읍내장에 갔습니다. 아빠는 농기계 부속을 고치러 간 것이고 엄마와 고모는 할머니 제사 음식을 차릴 준비를 하러 간 것입니다. 수아를 데리고 가면 시장을 보기 힘들다며 영무에게 맡긴 거예요. 뻐꾹뻐꾹 노란색 뻐꾸기가 마당 위를 가로질러 날아가다 집 뒤에 소나무 위에 앉았습니다.
영무는 뻐꾸기 울음소리를 참 좋아했어요. 뻐꾸기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쁜 마음은 사라지고 착한 마음만 남는 것 같았어요. 열무야, 영무는 수아가 열무라고 부른데도 참았어요. 왜? 뻐꾸기는 나쁜 새다. 왜? 뻐꾸기는 자기 알을 다른 새 집에 낳아. 그래서 가짜 엄마가 키워. 누가 그래? 책에서 봤어. 거짓말. 영무는 수아도 아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은근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진짜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뻐꾸기는 알만 낳아놓고 엄마 노릇은 다른 새한테 맡기는 얌체새래. 고모가 그랬다면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영무는 믿기지 않았어요. 저렇게 곱고도 구슬픈 목소리로 우는 새가 그런 짓을 하다니. 어미 왔냐? 마실 갔던 할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잘들 한다. 장을 얼마나 푸지게 본다고 때가 돼도 하나? 할아버지가 방 앞쪽에 쪽마루에 걸터앉으며 못마땅한 얼굴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을 듣고 보니 배가 출출했어요. 할아버지의 배꼽시계는 가끔 멈춰서는 마루의 계종시계보다 훨씬 더 정확했어요.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수아가 알로기를 안은 채 슬그머니 영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아비는 같이 갔는데요. 영무가 팽이에 줄을 감으며 대답했어요. 너 강아지는 왜 끌어안고 있어? 옷에 흙 묻은 것도 몰라? 에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지. 할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리며 수아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흠칫 놀란 수아가 강아지를 휙 집어 던지듯이 놓았어요. 알로기가 깨갱거리며 달록이 있는 쪽으로 갔어요. 소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뻐꾸기가 울며 뒷산 쪽으로 날아갔어요. 참, 할아버지, 뻐꾸기가 자기 알을 다른 새 둥지에 낳는다는 말이 맞아요? 할아버지는 마을 이장을 한 적도 있고 어려운 한자가 있는 신문도 척척 잘 읽으니 뭐든지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러더냐? 수아가요. 책에서도 보고 고모가 얘기도 해줬대요. 자기 새끼를 다른 새한테 키우는 게 얌치새라고요. 할 일이 퍽도 없는 모양이구만. 덜 떨어진 애 데리고 설랑 그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걸 보면. 할아버지가 방문을 탁 소리나게 닫고 들어갔어요. 그제야 수아는 알로기와 달로기에게 갔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의 트럭 소리입니다. 수아가 먼저 발딱 일어서서 뛰어가 나갔어요. 알로기와 달로기가 공구르듯 쫓아갔어요. 영무도 따라서 뛰어나갔습니다. 고모가 뭘 사왔을까?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아빠는 기계 부속을 들고 바깥마당에 있는 기계 창고로 가고 고모와 엄마는 짐칸에 실린 것들을 내리느라 바빴어요. 엄마, 할아버지 화났어요. 수아가 고모한테 말했어요. 영무 생각에는 고자질 만큼 할 만큼 화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그러실 거예요. 시장한 건 조금도 못 참는 분이시잖아요. 엄마가 보따리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고모 뭐 사왔어요? 영무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어요. 만두랑 순대 사왔지. 엄마가 가지고 들어갔어요. 얼른 가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먹자. 엄마, 우리 집에 가서 먹으면 안 돼요? 영무가 막 집으로 들어가는데 수아가 고모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영무는 고모가 만두와 순대를 고모네 집으로 가져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는 여기서 외숙모랑 제사 준비해야 되는데 왜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 고모만큼 자식에게 의견을 잘 물어보는 엄마는 이사장님도 둘도 없을 거라는 영무 생각했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무서워. 고모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당놀이 구경 갔다 온 날이 생각났나 봐요. 그때 할아버지는 수아가 할아버지 친구한테 버릇없이 굴고 구경주기 없어져서 애먹인 것도 모자라 무대까지 나가 망신을 시켰다고 마구 화를 냈습니다. 무대위에서 춤춘 건 영무한테 들었으면서 말이에요. 그때도 수아는 한동안 영무네 집에 안 왔지요. 영무야, 할아버지가 또 수아 야단치셨니? 고모가 영무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영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로기를 안고 있다고 한마디 하긴 했지만 야단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수아야, 할아버지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지. 영무는 할아버지 좋아하잖아. 너도 할아버지한테 영무랑 똑같은 손주야. 고모가 수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알았어요. 여기서 먹을게요. 고집 부릴 줄 알았던 수아가 뜻밖에도 순순히 대답했어요. 영무와 수아는 가볍게 짐들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느새 어느새 엄마가 마루에 상을 차려놓았어요. 그런데 엄마 얼굴이 울상이었습니다. 점심상 차릴 동안 우선 만두랑 순대랑 해서 막걸리 한 잔 들고 계시라니까 안 드시겠다네요. 화가 단단히 나셨나봐요. 형님이 가서 말씀드려보세요. 엄마가 할아버지 방문 앞으로 고모를 떠밀고 왔어요. 고모는 마지못한 표정으로 방 안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얼른 나와서 드세요. 놀다 오느라고 늦은 거 아니잖아요. 영무 아범이 기계부속 고치는 게 늦어져서 그랬어요.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끼니 맞춰 밥 먹을 자격이냐 있냐? 여전히 화난 것 같은 목소리로 밖으로 세워놨어요. 왜 또 그러세요? 올케가 걱정하잖아요. 고모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관둬라. 남의 둥지에 알라 기르는 뻐꾸기 같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자식들한테까지 밥 얻어먹겠냐? 고모가 엄마가 영문을 몰라 하며 마주보았어요. 뻐꾸기가 또 뻐꾹뻐꾹 울며 날아갔어요. 영문은 뻐꾸기 이야기도 할아버지가 고모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자, 수아도 영무처럼 여기까지 하면 저 뻐꾸기 할아버지가 끝났습니다. 수아도 영무처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물 좀만 먹고요. 수아도 영무처럼 할머니 제삿날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서당의 훈장님처럼 위엄 있어 보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빠는 봄 내내 들판에서 일하느라 새까맣게 그을려 양복 입은 모습이 영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할아버지는 배짱이고 아빠는 개미라고 했어요. 얘기에 나오는 배짱이는 미안해 할 줄이나 알지 아버님은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 같다니까. 엄마,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개미하고 아빠는 배짱이 시켜줄게. 영무 말에 피식 웃었던 엄마는 그 뒤론 할아버지를 배짱이에 비교하지 않았어요. 너울너울 피어오르는 향불 너머에서 액자 속의 할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고모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을 초상화 집에 가져가서 좀 늙은 모습으로 그려온 것인데 고모와 많이 닮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다음으로 아빠가 할머니에게 술을 올렸어요. 할아버지는 고모부가 오지 않은 것이 영 못마땅한 모양이었어요. 영무 기억으로는 고모부가 할머니 제사에 오지 않는 것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공장일이 바빠서 그래요. 납품 날짜 맞추느라 며칠째 야근이래요. 고모의 설명도 할아버지의 굳은 얼굴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영무가 잔 올려라. 영무는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다가도 제사상에 잔을 올리려고 하면 잠이 번쩍 깨고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마치 어른이 된 것 같다고 할까요? 아니, 어른들에게나 다 큰 아이 대접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영무는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할머니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엄마, 나도 할래요. 수아가 고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계집애가 어디서 술잔을 올려? 할아버지 말에 수아가 울상을 지었어요. 영무는 고소했어요. 수아한테도 안 되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왜 영무만 해? 나도 하고 싶어요. 수아가 고모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빠, 그래, 아빠 대신 네가 할아버지께 술 한잔 올려. 어, 할머니, 수아가 은천초등학교로 전학 왔어요. 하고 고모가 수아에게 말했어요. 안 된다. 할아버지가 고모 말을 단번에 잘랐습니다. 아버지 매형도 안 하는데 그러라고 하죠. 수아가 하고 싶은 모양인데. 아빠가 거들었지만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이지 않았어요. 수아가 징징거렸습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도 알아야지. 어디서 징징거려? 할아버지가 눈을 부릅뜨며 수아 쪽을 바라보았어요. 수아가 주춤하며 고모 등 뒤로 숨었습니다. 수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세요? 얘가 할머니한테 잔 한 번 올리고 싶다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고모가 억지로 화를 누른 듯한 얼굴로 말했어요. 자식 앞에서 압이 나무라고. 참 잘하는 짓이다 험. 할아버지가 고개를 외로 돌렸습니다. 제가 언제 아버지를 나무랐다고 그러세요? 왜 영무는 해도 되고 수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무처럼 수아도 할머니 손주예요. 맞죠? 할머니하고 잠깐만요. 왜 영무는 해도 되고 수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무처럼 수아도 어머니 손주예요. 갑자기 방안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더구나 영무는 자기 이름이 자꾸 오르내리니까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누나 참아요. 아버지 수아한테 잔 올리게 해주지요. 할아버지는 아빠 말에 대꾸 없이 다른 데를 쳐다보았어요. 내키지는 않다만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수아야 아까 영무가 했던 것처럼 하는 거야. 자, 상 앞에 가서 앉아. 아빠가 말하자 수아가 상 앞에 털버덕 앉았어요. 아빠는 수아에게 술잔을 들게 하고 술을 따랐어요. 수아는 출석거리다가 술을 흘렸어요.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더니 장난치듯이 절을 했습니다. 빨리 일어나지도 않고요. 영무가 그렇게 했다면 모두 한마디씩 하며 야단쳤을 텐데 수아의 행동에 그냥 웃기만 했어요. 아버지는 웃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았어요. 채수아, 장난치지 마. 보다 못해 영무가 대신 나섰습니다. 영무야, 장난치는 게 아니라 좋아서 그러는 거야. 고모가 수아를 나무라는 대신에 영무에게 말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약과며 과일을 먹고 난 수아는 방 구석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잠든 수아를 보자 영무도 졸려서 그 옆에 누웠어요. 어른들은 제사상에 둘러앉아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사술을 마셔 얼굴이 불쾌하게 물든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도 없지만 오늘은 한마디 해야겠다. 내내 화난 기색이던 할아버지 말에 영무는 가슴이 팽팽하게 조여오는 기분 되었어요. 이해하세요 아버지. 아빠 목소리였어요. 수아 엄마는 언제까지 쟤 그렇게 오냐오냐 하고 끼고 돌면서 키울 거냐? 애들이 자니까 하는 얘긴데 수아 저놈 저대로 커서 어디 제대로 사랑구실이나 하겠냐? 영무는 얼른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방한 공기가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 수아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아세요? 궁금해한 적도 없으시죠? 얼마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고모가 되물었어요. 영무는 솔깃해서 귀를 열었어요. 경기를 잘못해서거나 수아가 뱃속에 있을 때 약을 잘못 먹어서라고들 하는데 그 때문이 아닌 모양입니다. 내가 수아 아빠를 공장에서 만난 거 아시죠? 둘 다 못 배우고 가난한 서름을 톡톡히 경험했죠. 우린 절대로 자식한테 그런 서름 물려주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아이도 늦게 낳은 거예요. 영무는 고모가 아빠보다 6살이나 많고 결혼도 먼저 했는데 수아가 자기랑 같은 나이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고모와 고모부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수아를 낳을 주면 작은 공장을 가지게 되었대요. 고모는 수아를 낳은 뒤로 날마다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수아는 늘 집에 혼자 있어야 했어요. 수아는 먹여만 놓으면 온종일 혼자서 자다가 놀다가 하는 착한 아기였대요. 영무는 아기 때 식구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갓난아기가 잠도 없고 눈만 뜨면 안아달라고 울어대서 엄마가 일을 못할 정도였대요. 조금 더 커서는 밖에서 방문을 잠가놓고 일을 하러 가놓곤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맡기기도 했고요. 그때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고모 목소리가 촉촉히 젖어들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꺼낸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쉴 뿐이었어요. 영무도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수화 좀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버지는 왜 딸네 집 가 있으냐고 단번에 거절하셨죠. 할아버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영무는 할아버지가 날마다 업어주고 데리고 놀아주었다고 했어요. 고모 말을 듣고 보니 영무는 수아도 자기와 똑같은 손주인데 할아버지 몫을 빼앗은 것 같아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아가 저렇게 된 건 경기 때문이 아니라 아기 때 부모와 떨어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이래요. 다 내 잘못이지만 아이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망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요. 고모 말에는 오랫동안 쌓였던 원망과 아픔, 슬픔 같은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영무는 가슴이 아릿해지는 것 같아 손으로 지그시 눌렀어요. 할아버지가 수아를 창피하게 여기는 게 너무 속상하다는 고모 말에는 영무는 찔끔했어요. 수아를 창피하게 여기는 건 영무도 못지 않았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모의 속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엄마 돌아가신 뒤 아버지라도 우리 곁에 계속 주었으면 그렇게 무섭고 외롭진 않았을 거예요.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한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어린 수아를 떼어놓고 돈 벌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수아를 보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부모 잘못 만나 곱고 착한 우리 수아가 왜 저렇게 되었구나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요. 고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무는 코끝이 찡해져 옆으로 돌아 누웠어요.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수아의 모습이 보였어요. 만세! 부르는 듯 두 팔을 위로 치켜 올린 채 자고 있는 수아는 아기처럼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영무는 수아의 손을 살구머니 잡았습니다. 무슨 꿈을 꾸는지 수아의 입가가 방식거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시간에 착한 어린이상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